우리나라 경제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야말로 이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한 구조를 깨야 됩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5% 지분 가지고 100% 권리 행사하고 그냥 그 재벌 기업 내부에 막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하고 부당한 일 취하고 중소기업들 착취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 이 노동의 비중을 완전히 떨어뜨려 가지고 노동이 완전히 부차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란 자본을 투자한 측도 하나의 주인이지만 노동을 투자한 것도 또 하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자본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이익을 다 자본 측이 다 가져요. 그런데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겨버립니다. 노동자가 졸입니까? 봉입니까? 과거에 대공황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공황 때는 노동자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집단을 지어서 항의를 하면 반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교수형 시키고. 노동조합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용자들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 자유주의, 완전 자유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요. 같은 물건 파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옐로벨로 우리 카르텔 같이 짜고 그냥 가격 통일하고 그냥 같이 공급하고 이러면서 자꾸 수탈을 하는 거예요. 독점화되고 카르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 막 괴롭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몫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어서 물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물건 살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이. 지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을 카르텔을 다 깨고 독점을 해체해가지고 기업들이 진짜 합리적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는 복지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회 이런 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도 해주고 식료품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조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노동자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노동자들이 자본하고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자가 가진 힘이 뭡니까? 노조밖에 없는 거죠. 노조. 조직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도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의 노조가 합의를 하면 그게 다른 지역의 동종업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노조의 힘을 키워주니까 결국은 미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50년 호황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소위 레이건오믹스라고 80년대 중반부터 또 자유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마음대로 잡아먹으라.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너끼리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또 독점화가 시작해요. 노동자들 막 탄압하고 노동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해고 자유화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을 막 탄압하니까 당장은 기업이 커지면서 돈을 벌었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시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노동자들이 다 해고돼가지고 전부 다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될 리가 없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노동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95년부터 노동자 몫이 총 생산의 80%에서 63%로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몫이 노동자한테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업한테, 그것도 대기업한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무슨 사내유보금을 500조니 700조니 쌓아놓는 상태에 온 거죠. 돈이 돌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 이거 실제는 거의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헌법이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해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면 보수를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고정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고정적으로 그 일을 못하면 그 불리한 지경에 있는 만큼 사실 보수를 더 줘야 됩니다. 미국과 호주에 가서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는 정규직보다도 알바가 보수가 더 많습니다. 시간당인 거.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규라는 이름으로 반을 준 걸 정부가 허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가 무슨 짓을 하냐면 노동자들 계속 탄압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성과연봉제인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니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하고 회사가 합의를 해놨으면 취업규칙이든 뭐 근로계약이든 단체협약이든 합의를 해놓으면 그걸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마음대로 성과연봉제 바꾸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재벌들이 막 52시간제 초과 근로해도 괜찮고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 근로해도 괜찮고 통상임금 1.5배 주라 했더니 0.8배만 줘도 괜찮고 재판에서 이겨온 사람들은 복지시키는데 재판 안 해오면 또 자르고 이게 무법천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노동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걸 못하게 어디 막아줘야 됩니다. 그걸 자유화할 게 아니고, 아니 회사가 돈을 벌 때는 노동자들한테 막 노동자들이 월급 100만원 받는데 200만원어치 일해가지고 100만원 받는데 좋다고 다 가져놓고 노동자가 100만원 받다가 경기가 좀 나빠져서 80만원어치 받으면 바로 잘라버려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노동에 관한 문화도 바꿔야 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몫을, 즉 가계의 몫을 늘려야 됩니다. 그 가계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불법적인 파견 근로니 불법적인 그 비정규직성도 다 못하게 하고 노동법 어기는 거 이거 사실 재벌들이 주로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실제 사주 잡아다가 가짜 바지 사장 말고 실제 사주를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확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것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마 딴 데에서 다음날 다 정상을 해버릴 거예요. 감옥 안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회사 해고 문제는 저는 개별 회사 문제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노동자요. 내 아버지 엄마도 노동자요. 내 자식도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은 노동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학생이 한 명이 이재명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님처럼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학교를 김천에서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를 김천에서 나왔고 평생 구미에서 살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미에서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새누리당과 어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계시고 김천에서도 사드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이 바로 지역주의를 어떻게 혁파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호남 지방에서도 장지현 되시는 분이 당선되신 거예요. 장지현. 그거 안 찢었어요? 안 찢었죠 아직. 꼭 찢어야 되는데. 꼭 찢어야 돼.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역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지금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권 주자로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런 지역주의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참 당황스러운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불평등, 불공정, 격차예요. 세대 간의 격차, 세대 간의 불평등, 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와 불평등. 그 중에 지역 간 격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 갈등도 사실은 격차에서 나오죠. 이 지역 간 격차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소외를 느끼고 있거든요. 왜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전부 다 수도권 중심이냐. 그거 맞죠? 그래서 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지역 간 격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는 내가 별로 덕보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뭐 호남 이쪽은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이게 이 동네 출신의 어떤 권력자가 만든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서 한쪽을 집중 지원하고 한쪽을 소외시켜서 갈등 구조를 만든 다음에 원래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 중에 제일 잘하는 방법이 분리침입니다. 분리해서 싸움을 시키면 그 중에 하나가 우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많은 쪽을 지원해주고 이쪽으로 막 싸움을 시키면 저쪽은 저쪽으로 몰린 만큼 이쪽으로 몰리죠. 그 지배의 기술이에요. 이 지배 기술을 발휘하느라고 지역 간 격차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만들어냈죠. 이게 우리나라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온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이 격차 문제도 중앙으로 너무 서울로 집중이 되니까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성남만 해도 서울하고 붙어 있는데요.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최하 1,500만 원. 한 평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개발을 못하는 땅도 개발할 가능성만 있으면 300만 원. 이런 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집중이 되니까 비효율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원래 정부의 역할은 억강부약하는 게 원래 기본이죠. 센 거를 좀 눌러야 돼요. 약한 걸 부축을 해서 같이 균형을 맞춰 살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뭘 하냐면 센 쪽으로 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센 쪽에 가진 자 쪽 소수에 많이 붙어가지고 못 가진 힘없는 다수를 갖다 괴롭히죠. 지역적으로도 보면 힘센 서울로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효율이 생기지만 자꾸 분권을 약화시키는 거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분권을 좀 강화해 보려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분권화 정책은 좀 더 확대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도 자치가 살아야, 동네가 조그만한 데가 잘 살아야 전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 집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괴롭혀가지고 중앙직이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화라고 하는 것들을 완화하고 지방을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도 해소하고, 이게 결국은 모두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칙은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지역 간에도 세대 간에도 계층 간에도 공정함입니다. 이 공정함을 확보하는 게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예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무 추상적에서 미안합니다. 분명한 건 지방자치가 발달해야 되고 분권화해야 되고 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긴 비용과 저항이 따르지만 그거를 뚫고 하는 게 진짜 실력이죠. 싱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액트하는 게 문제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또 강력하게 또 질문을 하시겠다고. 와, 네. 가야 됩니다. 이제. 네, 진짜 가야 됩니다. 네. 1분만. 천 어디? 요약하자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는 거 말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의식 거기에 대해서 그 철학화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표현이 좀 서투르네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표현 형식이 사실 실존에 부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좀 연구해 볼게요. 너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아, 이해 좀 해주세요. 나 지금 그 논문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원래는 구미 민방위 교육자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글거리에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시장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다음 기회도 이 빈서만 지켜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일어나셔서 추운 자리에 오늘 계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뒤쪽을 보시고 지금부터 촛불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밑에 깔개를 밑에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열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열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번 도로만 돌고 이 자리로 다시 와서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함께 열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잠시만요. 시간 주세요. 여기 지금 시작 상태.
저 전부 다 차로 위로 올라가주세요. 차로 위로 올라가. 재웅이 오빠 빨리 와. 나 찍었어. 차로 위로 올라가주세요. 시장님 꼭 대통령 되셔야 돼요. 민감하신 말을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장님 혹시 그 사이비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사입이는 원래 나쁘다는 뜻이야. 예. 만약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기사를 써서 협박하겠다, 기사를 써서 기사를 내보냈다 이러면은 그 기자는 또 사이비 기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 말하지 말고 써야지 말을 해. 일단 비리가 있으면은 그 까발려야 되는 거 같습니까? 과연 그게 기자가 예, 지금 이제 요 경북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사이비 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서 많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성남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남은 뭐 요새 없던데. 네. 예. 성남에는 뭐 공무원들 협박을 해서 뜯을 게 없어. 공무원이 다 잘하니까. 저도 고향이 영주인데 예안에 그 최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저 경북도에서는 저 안동입니다. 아 그래. 안동으로 안동에서 일로 온 사람이 많지. 또 대부분 좀 많아요. 여기 구미가 옛날에 전자산업이 발달해서 여성들이 많이 왔죠. 조심히 가십시오. 예, 대전 가시죠. 예, 잘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전해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심히 가십시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발막사고하면서 발막사고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발막사고하라!